폭설을 피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아이엄마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마리아입니다. 올해 75. 한때는 패션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던 사업가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미연이의 엄마라는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딸이지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한 통의 전화도 한 장의 편지도 없이 사라진 그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연히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네요. 눈을 보면 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25년 만에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다시 찾은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순백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참 야무진 여자라고들 했어요.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돌도 안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작은 옷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큰 회사를 일구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떼어와 진열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가게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놀던 미연이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가셨답니다. 직원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가게도 점점 커져갔어요. 2년 만에 같은 건물에 2번째 매장을 열었고 5년 차에는 동대문의 도매 사업도 시작했죠. 일이 바빠질수록 미연이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게 다 미연이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주말이면 꼭 미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려 노력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패션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경제 잡지에도 몇 번 실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겉모습이었어요. 1990년 봄, 제가 25살이던 딸 미연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제 인생은 사실상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미연이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3년 전부터 저희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받기 힘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많이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만남도 늘어났어요. 휴일이면 미연이까지 셋이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제가 보기에도 그는 완벽한 신사였어요. 미연이에게도 딸처럼 다정했고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날 미연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따르던 김 부장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더니 제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미연이의 눈빛이 떠올랐더라면,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을 알아챘더라면, 그날 밤 미연이 방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 부장이 다급하게 찾아왔죠. 서류 가방을 두고 갔다면서. 그때 미연이가 엄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이틀 후 미연이가 사라졌어요. 방에는 짧은 쪽지만 남아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곧 돌아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 부장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전국의 병원과 시설을 다 뒤져보았죠. 하지만 묘하게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김 대표와의 재혼 계획도 자연스레 무산되었어요. 그는 한동안 저와 함께 미연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미연이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해외 지사도 열고 매출도 크게 늘었고 성공한 백만장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제게 가장 소중한 딸은 곁에 없었으니까요. 매년 미연이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붙이곤 했어요. 26, 30, 40 나이를 먹어가는 딸을 상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옷가게마다 미연이 나이 또래 여성들의 옷을 특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어쩌면 미연이가 우리 매장에 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요. 그러다 작년 겨울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폭설을 만났어요. 사실 저는 평소엔 운전기사를 두고 다녔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였죠. 젊었을 때 미연이와 자주 탔던 시외버스. 매년 이맘때면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며 혼자 버스 여행을 하곤 했거든요. 미연이가 어릴 적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구경하던 모습.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던 순간들. 그런 기억을 더듬으며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필 그날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폭설을 만났어요. 운전기사님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승객들을 모두 근처 휴게소에 내려주었는데 그곳마저 사람들로 가득 찼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제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버스에서 제가 수시로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죠. 할머니,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저는 이 근처 보건소 간호사인데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5분 거리에 있는데 날씨도 이런데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다른 할머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는 버스에 있던 다른 어르신 두 분도 함께 모시고 가려 했더군요. 그래서 안심이 되었죠. 게다가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보건소 아이디카드를 보니 더욱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왜 그리 낯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스치듯 마주친 눈동자에서 미연이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눈보라를 뚫고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였지만 그분들은 중간에 있는 교회에 들르시게 되어 저와 그 간호사만 남았어요.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의 눈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그 아이는 제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년 되었다는 거, 동네 위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도 조금.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귀에는 이상하게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둥, 둥, 둥.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눈보라가 더 거세졌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치 25년 전 그날 미연이를 찾아 헤매던 그날의 눈처럼 차갑고 매서웠죠.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그렇게 5분쯤 더 걸었을까요? 작은 주택가 사이로 난 골목길 끝에서 그 집이 보였습니다. 눈 때문에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렸네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코끝을 스치는 향기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미연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좋아하던 그 계피차 향이었거든요. 미연이는 감기만 걸리면 계피차를 달라고 조르곤 했었죠. 나중에는 아프지 않을 때도 계피차를 끓여달라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향기 하나에 25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 안은 작았지만 무척 정갈했어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옷장 안에 단정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마치 미연이의 방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물건 정리하는 걸 좋아하던 미연이었거든요. 계피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시선이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 담긴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죠. 벽에는 20살의 미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연이의 특징이었던 반달 눈썹, 웃을 때마다 더 짙어지던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제가 25년 동안 그리워하며 꿈에서도 수없이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미연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20살의 미연이 거기 벽에 제 눈앞에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지러우신가요? 그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려왔고 목이 메어왔죠. 정말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저 사진은, 저건 제 어머니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찍으신 사진이래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신 채 살아오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색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굉음이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미연이가, 제 딸이 그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니, 그것도 저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제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목까지 메어왔죠. 손끝이 떨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꿈에서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 딸,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쳐왔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녀딸은 제 모습에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미연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미연이의 딸이라니, 제 피와 살을 나눈 진짜 손녀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마치 25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멈추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손녀딸은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 아이의 손길이 미연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고르고 나서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미연이, 아니,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그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치 소중한 보물을 꺼내 보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양장점을 하셨어요. 손재주가 참 좋으셨대요. 특히 웨딩드레스를 만드실 때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셨다고 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비즈를 달고 레이스를 덧대고, 그래서 이 동네 신부들은 꼭 어머니의 가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 옷가게에서 인형 옷을 만들며 놀곤 했거든요. 그 재능을 그 아이다운 방식으로 꽃피운 거였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부터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으셨대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다만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반지에 미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게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반지, 미연이가 20살 생일 때 제가 선물했던 거예요. 제 이름과 미연이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넣었던 반지였죠. 하지만 늘 따뜻하고 다정하셨어요. 특히 저를 키우실 때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죠.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혹시 제가 더 있는 가족들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곤 하셨죠. 저는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제가 몰랐던, 보지 못했던 미연이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식 사진,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양장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모습까지.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비록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의 행복은 분명하다고.
그래도 가끔 혼자 계실 때면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특히 제 생일 때면 더 그러셨죠. 제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 외할머니란다.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손녀의 눈이 커졌고 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대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를 도와줬던 간호사, 내 손녀딸, 이름이 하늘이라 했지요. 하늘이, 그 아이는 바로 제 손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를 통해 미연이의 흔적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아이가 제 피부치라니, 그것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연이의 딸이라니,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며칠 뒤 하늘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폭설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대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죠. 하늘이 아버지는 그때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젊은 의사였어요. 한밤중에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온 젊은 여성, 그게 바로 미연이었답니다. 심한 두부 외상으로 며칠간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소지품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의 내용물이 사고로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 가방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남은 것은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미연이 20살 생일 선물로 준 그 반지. 미연이라고 새겨진 그 반지 하나가 결국 미연이의 유일한 흔적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미연이가 실종된 후 전국의 병원을 다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춘천의 그 병원은 찾지 못했을까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왜 신원 확인이 안 된 걸까요? 버스 기사는 왜 홀연히 사라졌을까요? 사고 조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재혼 상대였던 김 부장, 그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재벌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홀로 된 여자라는 점, 사업 수완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영특했던 미연이가 우연히 그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김 부장의 서류 가방에서 수상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미연이는 그걸 경찰에 신고하려 했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버스 사고를 계획했던 겁니다. 사고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버스 기사를 매수하고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무마시켰죠.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미연이의 목숨을 노린 게 아니었나 봐요. 그저 기억을 잃게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실종 신고 기록도 조작되었더군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미연이가 이미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컸으면 경찰 기록까지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토록 미연이를 찾지 못했던 이유를 처음부터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분노, 후회, 자책,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하늘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는 어머니의 정체를 알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대요. 보건소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찾아다녔죠. 결국 하늘이가 찾아낸 증거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제 김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답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미연이는 끝내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왜 딸을 잃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의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재산의 대부분을 하늘이 앞으로 상속했어요. 사실 그 돈은 처음부터 미연이의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와 재산, 그것도 결국은 미연이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의 딸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그 유산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미연이의 집이라는 의료 봉사단체를 만들었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래요. 어머니처럼 기억을 잃은 사람들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와 함께 미연이의 묘지를 찾아가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면 더욱 마음이 아려와요. 미연이가 좋아하던 계절인데 이제야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디선가 미연이가 듣고 있을까요? 하늘이는 정말 미연이를 닮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도 똑같아요. 가끔은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옛날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전처럼 쓰리지만은 않아요. 비록 미연이는 기억을 잃은 채 살다 갔지만 그 아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도 각자의 기적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와 함께 미연이의 묘지를 찾아가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면 더욱 마음이 아려와요. 미연이가 좋아하던 계절인데 이제야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디선가 미연이가 듣고 있을까요? 하늘이는 정말 미연이를 닮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도 똑같아요. 가끔은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옛날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전처럼 쓰리지만은 않아요. 비록 미연이는 기억을 잃은 채 살다 갔지만 그 아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제가 받은 기적 같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로운 희망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